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역함수의 존재를 묻는 경우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1대1. 두 번째 뭐? 1대1 함수에다가 뭐 추가해야 한다고 했어? 야! 1대1 대응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묻는 거 아니야. 1번 1대1 함수이다. 2번 뭐야? 2번 뭐냐고, 강민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 현재 공역 어딘데?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으면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잘 보시면 이거 무리함수의 일부잖아요. 이거 분수함수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무리함수랑 분수함수는 1을 기준으로 지금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1이 아닐 리가 없어요. 1대1 함수 가지고 연결하는 건데 1대1이겠지. 그지? 예. 사실상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되지? 공역과 치역의 일치만 확인하면 되는 거 같잖아. 내 말 이상하냐? 강민아, 선생님 말 이상하냐? 안 이상하지? 그지? 예.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연결돼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실수 y에서 빠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에 위배되는 거죠. 그럼 k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연결되죠? 나머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1대1끼리 연결한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해석할 때 역함수 구해야 되는 거냐? 함수값 하나 구하려고 역함수 구하는 건 약간 빈대 잡으려고 초과선관 태우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물론 역함수를 구해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F 인버스가 3이 나왔다는 건 인버스 입장에서 이제 종속변수니까 원함수 입장에서 독립변수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F를 합성해도 되죠. 뭐 어떻게 하시는 상관없어요. F를 양변 합성하면 이게 더 편하겠네 여기서는. 그지? 이게 뭐예요? F3이죠. 근데 F3이 뭔지 알잖아. F3은 얼마예요? Y. 그러면 A는 또 뭐겠어요? F마이겠네요? F마이 뭔지 알잖아요. 루트 3 마이너스 1. 별 문제도 아닙니다. 알았죠? 역함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대1 함수인가?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 이거 말고는 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24번을 보도록 하죠. y는 2분의 1 x 더하기 위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한 점 P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거는 뭐 이 상태로 풀어도 별 상관이 없기는 한데 무리함수는 종류가 몇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무리함수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 봄이나 뭐하고 뭐? 이차함수 역함수하고 반원하고. 훌륭하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야, 이미 느낌 알겠잖아요. 봐봐.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어서 뭐 선분 이 길이 왜 보고 있냐? 보통 우리가 x축에 수직인 거 그어서 선분 이 길이를 보는 게 함수값이 차니까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애당초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냥 어거지로 무리함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문제의 원래 문제는 뭐였겠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을 그려놓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함수값의 차이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가 필요하죠. y는 x에 대칭시킬 거니까. 강민아 뭐야?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느렸어.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가 필요하죠. 얘는 y는 x의 제곱이죠. 맞잖아. 근데 얘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문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훨씬 편리하죠.
2x-2면 이 정도 간다고 봅시다. 그리고 x의 제곱은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림을 그릴 필요도 실제로는 없어요. 왜냐면 k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그냥 이 길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PQ의 길이라는 게 그냥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일 뿐이죠. k는 실수 전체니까 완전적으로 고치든 뭘 하시든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 문제는 사실상 뭐 중3 2차함수의 문제에서 나올 만한 수준이고 이걸 그냥 y는 x에 대칭시켜서 무리함수가 발생했다고 이건 무리함수 문제 있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장난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리함수로 무리하지 말고 역함수로 문제 풀으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2차함수로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 되겠니? 자, 25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다. 이건 뭐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1에서 분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의 위치만 좀 표시해 놓을게요. 자, 1의 우측은 점근선이 9잖아. 그래서 점근선 9는 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율 같은 거 그냥 무시해서 그릴게요. 숫자 큰 거 줬으니까. 제일 점근선이 y축하고 9잖아. y축하고 9잖아.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니까 평행이동 전에 2, 4, 3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해되지? 나머지 그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쟤는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8로 묶으면 1,0에 출발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 곡선이죠. 왼쪽 아래니까 대충 이렇게 가겠죠. 점대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 무리함수, 하나 분수함수여서 곡선의 모양이 같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간다. 대충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얘가 지금 저 함수의 그래프인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서 평행이동해가지고 세 점에서 만난 상황을 찾으려고 하면 되죠. 뭐지 이거? 기울기 1을 그리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때가 필요하고요. 그죠? 이때가 필요한 거죠. 접할 때가 그냥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접할 때가 필요하니까 판별식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x분의 9하고 x 더하기 k 가지고 식을 정리해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k-9 x 플러스 9는 0이죠. 여기서 판별식 사용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8k 더하기 81 마이너스 36이니까 45냐? 그럼 k는 3하고 15잖아요. 3일까요? 15일까요? 당연히 3이죠. 15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래 있던 애기 때문에 이렇게 접한 애가 15가 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야 돼요. 그릴 때 판별식 쓰게 되면. 그래서 판별식만 단독으로 쓰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고요. 그림을 봐가면서 판별식 쓰는 게 판단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8-8x 얘랑 x 더하기 k를 갖다가 놓습니다. 예당초 얘는 k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제곱할 거 아니야. 제곱하면 이쪽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 얘랑 접할 가능성이 없죠. 수식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 이걸 판별식 제곱해서 판별식 계산하잖아요. 그럼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 안 그런 거 봐보죠.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4x 그리고 k 제곱 마이너스 8인 0이죠. 여기서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k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16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8이잖아요. 실제로 k 제곱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k가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오죠. 두 개 중에 고를 일이 없었다. 왜냐면 위쪽에선 접할 일이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k는 마삼부터 3까지니까 정수 k는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27번을 보도록 하죠. 얘는 뭐 별것도 아닌 그래프죠. 왜냐하면 y축의 좌축에는 그냥 0입니다. y축의 우측에는 루트 2x죠. 2x 루트 씌운 거. 예. 그러니까 곡선 자체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애고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똑같은 거 같지 않냐? 일단 여기가 하나 경계가 되겠지. 원점 지날 때 K 0일 때, 그죠? 예. 그리고 접할 때가 또 하나 경계가 되겠죠. 접할 때는 당연히 뭐 가지고 해야 돼요? 판별식 가지고 해야 되죠. 이것도 제곱을 시도할 건데 제곱 시도하면 요 밑에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요 밑에는 접할 가능성 없다. 마찬가지로 K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K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K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해가 될 거고. 넘어가 되겠니? 26번도 해요. 네, 알겠어요. 자, 26번을 보시면 이 그래프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예.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fx죠. 그런데 fx-2는 얘를 그냥 평행이동할 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그래서 0이다. 얘는 y는 fx-2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x-2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fx의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gx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범위가 1에서 2 사이니까 그냥 실제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1부터 2까지밖에 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1을 그어요. 그럼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여기는 2,2가 되고 여기는 2,√2가 되겠죠. G1 더하기 G2의 최대 물어보는 게 너무 싱거운 느낌인데 왜냐면 얘가 직선인데 1에서의 함수값도 제일 커야 되고 2에서의 함수값도 제일 커야 돼요. 그런데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저 두 점 지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2 더하기 √3 답이에요. 별것도 아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을 보자. 이게 이제 K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물어본 게 아닙니다. GK를 할 때 여기까지 보고 쫄지 마시고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마이너스 2일 때 한 번 풀어라. 그냥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신들은 f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f의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이 두 개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그런 거죠. 점의 개수니까 해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
f의 x의 그래프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fx의 그래프만 있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얘를 구하려고 f의 fx의 그래프를 구하는 건 낭비입니다. 낭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게 기본적으로 y축의 대칭이거든요. y축의 우측이라고 하면 x-2니까 2, 어디서 출발해요? 2, 마삼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2, 마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네요. 그럼 반대쪽은 당연히 마2, 마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 애겠죠. 별로 안 대칭인 건 기분 탓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그린다고 그랬는데 별로네요. 네. 어쩔까요, 니네가. 자, 그런다 치고.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필요하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y는 마이너스 1, 여기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겠다고. 됐어? 근데 어차피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걸? 저기 마일 되려면 저기 2로 나와야 되고, 저기 4로 나와야 되니까 6, 마일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가 되려면 저기 1로 나와야 되니까 3, 마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도 구할 수 있어. 마 6, 마이이고 여기는 마 3, 마이인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한 6이나 3이나 마 3이나 6은 마 6은 누구의 값이냐면 fx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fx가 뿔마 6일 수 있고 fx가 뿔마 3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이너스 6을 그어야 된다. 마이너스 6은 그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밑에 있으니까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6일 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3일 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고 마 3일 때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럼 4개겠죠. 그래서 답은 6개다. 끝난 거죠? 이런 짓을 먼저 시도하고 이게 안 먹히면 합성함수 그리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지 마세요. 그릴 줄 알아도 그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릴 줄 알아도 진짜 필요한 순간에 그리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답을 내놓고 이걸 내가 합성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답을 내봐야지. 뭐 이런 시도는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인간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꾸 이상한 풀이를 선택하시면 시험 때도 그런 이상한 짓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첫 번째 풀이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최적화된 풀이. 어떻게 하면 적게 계산하고 그림도 적게 그리고 덜 생각해서 답에 도달할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얻고 나서 뭔가 다른 풀이를 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제 풀이도 맞지 않아요? 아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여준 풀이가 현저히 짧고 간단하다면 나는 왜 이상한 거 못했지?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도 많은데 내 걸로 해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 시험이라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풀이는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시간을 많이 썰어버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맞췄지만 시간을 많이 잃게 되면 실제로는 점수를 얻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래서 별 생각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 생각 못하고 쓸데없이 복잡한 풀이를 생각했다면 거기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요? 정삼각형을 이룰 때 fx를 보면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당초 OA와 OB의 길이가 같거든. 그죠? 그래서 OA와 OB의 길이는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울기가 1이다 뭐 이런 말 없으니까 정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반드시 C를 통과하겠죠. 괜찮은 거 같죠? 그죠? 네.
자, 이때 제가 B의 좌표를 A, B라고 적겠습니다. 처음 풀 때 왜 이렇게 글자를 잡았지?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A분의 B죠.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일 거예요. 그러면 C의 좌표는 뭐라고 잡을 수 있지? 고맙다. 루트 3b, 마이너스 루트 3a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니? 괜찮은 거 같죠? 예. 그런데 얘가 곡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3ab가 6이어야 되네요. 6이 아니라, 그죠? 예. 그러면 AB가 2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C 위의 점을 이용한 겁니다. B 위의 점을 이용하면 2루트 A가 B죠. 그러니까 B의 제곱은 4A 제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AB 지금 부호 같으니까 B는 2A라고 봐도 되죠? 네. B제곱 4A 4A요. 예, 죄송합니다. 4A요. 그죠? 예. B의 제곱은 4A. 그러네요. 그러면 B는 A분의 2잖아요. A를 쓰는 게 나을까? B분의 2. B분의 8. B가 2네. 요 두 개 연립하시면 B가 2죠. A 1이고. 맞니? 그래서 B의 좌표가 1,2예요. 그럼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5입니다. 그럼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0이죠. 그래서 5루트 3인데 제곱이니까 답은 75 되겠네요. 아니? 되겠죠? (34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말부터 여기까지면 구간의 길이 2잖아요. 구간의 길이 2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기함수라는 얘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나머지 정의역 전체, 이렇게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그려놓고 얘를 얘기할 건데 얘는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은 직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래프 하나만 똑바로 그리면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운 그래프도 아니거든요. 같이 그려보죠. 이 정도. 이 정도 할게요. 그래프가 적당히 그래도 크게 나오는 게 보기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정령 내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다고 하면 마일부터 1까지잖아요.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될 것 같네요. 대충 이 정도면 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넉넉하게 그린 거죠. 마일에서 0까지는 이렇게 가죠. 여기는 이렇게 오겠죠. 이게 물론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실제로는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가 좀 뾰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다 보면 마치 이게 포물선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찮다. 귀찮은지 와버렸어. 복붙으로 갈게요. 얘는 안 되는데. 저 만나지도 않네. 그냥 그런 것부터 하세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대충 붙였는데 그냥 제 맘 하시죠?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고 여기가 중요하다.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1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 그럼 n이 1이라고 하면 기울기 1이니까 기울기 1인 걸 그리면 n이 1일 때는 이렇게 지나갈 거야. n이 2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겠지. n이 3일 때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n이 4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규칙이 다 보이잖아요. 그냥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지금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인데, GN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1개고, 그 다음에 2개고, 그 다음에 3개고, 그 다음에 4개고 이러니까 그냥 n이구만 n. 자연수 n에 대하니까 맞니 친구들? 그제? G3은 3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FN과 GN인데 FN은 뭔데? FN은 그냥 얘 함수값이잖아. 애당초 FN은 여기가 지금 1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GN은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n은 2일 때 준 거네. 2, 3, 4, 5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참이겠지. 2, 3, 4, 5가 0과 1 사이 값보다 무조건 클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교 볼게요. GN이 n이잖아요. 이 말은 GN이 항등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FN은 FN 더하기 2냐고 물어보는 거죠. 주기함수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참이죠. 자연수에 대해서 GN이 항등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겠니? 어차피 자연수밖에 안 될 거니까. 35번을 보겠습니다. ABC가 정삼각형일 때 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정삼각형의 성질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C에서 AB의 수선을 내려요.
그리고 이만큼이 3루트 K고 이만큼이 루트 K니까 한 변이 루트 K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루트 K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3K라고 하자. 괜찮아? 루트 K에 루트 3배니까 루트 3K라고 쓰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B의 좌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K, 3 루트 K야. C의 좌표는 방금 묘사한 저걸 이용해서 K 마이너스 루트 3K, 2 루트 K야. 그런데 C가 저 곡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입하면 2 루트 K라는 게 3배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3K야. 근호가 두 개 있다고 쫄 필요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그제? 그러면 4K는 9 곱하기 K 마이너스 루트 3K죠. 이거를 루트 K로 묶으면 어차피 5 루트 K 마이너스 9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이게 0이니까 어차피 루트 K는 0이 아닐 거라서 루트 K는 5분의 9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물어보는 게 한 변의 길이니까 2 루트 K잖아요? 이거의 2배. 이게 답 있네요. 그죠? 정삼각형이 제시됐으니까 정삼각형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문제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7번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자, M과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M이 동점인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P도 동점이고 Q도 동점이야. 그게 어렵다 이거지. 쌤 생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A의 M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M이 어쨌거나 A 쪽으로 최대한 근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중점 M을 A 쪽으로 근접시킬까라는 건데, 이 중점 M이 여기를 넘어가서 안녕? 난 M이란다.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애당초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조상. 예, 그러면 직선 Y는 X 플러스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중점이 저기에 최대한 근접하려면, 그러면 중점의 자취는 어차피 여기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여기를 정해져 있는 점이라고 잡아도 이 중점의 자취는 얘하고 평행하고 여기를 지나는 형태로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P가 움직이잖아요. P가 움직이니까 이걸 점점 더 M을 어떻게? 직선 Y는 X 더하기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거지. P가 안 움직이면 가까이 못 붙이는 거야.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냥 대충 봐도 P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다? Y는 X 플러스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가 P라고 하면 최대한 가깝게 붙은 거죠. P는 이제 할 일 다 한 거야. P는 할 일 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의 중점이라는 건 대충 이렇게 지나가겠죠. Q의 위치는 정할 필요 없어. 저기 Q를 잡아도 상관없고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저기가 Q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실제로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뭘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등간격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M의 자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랑 여기가 등간격이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맞잖아. 이렇게 이어봐야 어차피 합동인 거 나오니까. 그렇지? 오, 좀 기뻐해 주세요. 네, 저희 둘째가 축구 대회에 나갔는데 우승했대요. 빡센 거였어. 왜냐면 아침부터 계속 하더라고. 리그전이래. 그래서 유치원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보다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축구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데.
그렇대요. 예. 얘 y는 x 더하기 얼마? 더하기 1이지.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y는 x 더하기 n으로 잡고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x 더하기 n은 2루트 x고 이거를 사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x 더하기 n은 0이라고 볼 수 있고 접하니까 중근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1이라는 걸 식을 안 써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식을 써봐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예. 그냥 여기까지 굳이 안 가봐도 1이라는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생각이 안 들면 식 쓰시면 돼요. 근데 얘가 2잖아 얘는 1이고 그럼 얘는 당연히 가운데 있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3 아닐까? 그쵸? 그럼 거리의 최소값은 사실상 a인 0,8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2분의 얼마니? 2분의 13인가? 그러면 4분의 13 루트 2네요. 여기 답이 있죠? 네. 그래서 뭐가 힘드냐면 이 P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려고 시작하는 게 힘듭니다. P, Q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해석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순서로 나누고